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주식 리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왕중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과연 청팀이 이겼을까요? 백팀이 이겼을까요? 결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팀입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우리 이주연 감독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마이너스 1%대 수익률이 기록을 해서 조금 불안했지만 앱클론이랑 데이터 솔루션이 달려줬습니다. 앱클론이 9%대 수익을 내면서 화려하게 올라주는 모습이고요. 데이터 솔루션도 7%대 띄워주면서 청팀의 이 협력이 빛난 한 주였습니다. 누적 수익률 15.71% 가져가네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100팀이겠죠. 100팀 포트폴리오 만나보시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어버브 반도체 성경희 감독님의 종목이 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나노텍도 너무 잘 갔는데 약간 그 슈팅이 아쉬웠습니다. 누적 수익률 6%대 가져가면서 청팀이 승기를 가져가네요. 자, 이렇게 100팀과 청팀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청팀이 승기를 가져가는 모습이네요. 오늘 올스타전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종목들로 이번 주 즐겁게 재밌게 이 경기를 펼쳐왔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함께해 주실 감독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성경희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감독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오늘 올스타전 마지막이고 청팀과 100팀으로 나뉘어서 팀전 마지막 마무리를 좀 잘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청팀이 승기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감독님. 네. 청팀이 이겼어요. 네. 근데 그 중간에 앱클론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그게 너무 기쁜데 어떻게 청팀의 이 뭐랄까요 협력이 빛난 한 주라고 마무리 지어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이무학 감독님이 선수 선발을 감독 선발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를 선택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많이 도움이 됐는데 일단은 그 앱클론이 성공적인 이제 데뷔를 했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5주 동안의 어떤 그 수익률 게임에서 계속 애착을 가지고 여러 번 이제 중복 선발을 했고 맞아요. 올라와 준다고 했죠. 장이 약간 제가 섣부른 부분들, 바이오가 현재 뜨지 않는데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좀 했는 건데 이제서 이제 빛을 이제 발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돼서 새로운 UPS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에클론 같은 경우도 현재 먼저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2월 말에 출발한 부분들이 이제 3월 초에 또 3월에 주도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선도주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언급을 좀 했습니다. 네.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고요. 이무학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이 청팀에 함께 계시는 우리 이주연, 네. 이무학 그리고 임상현 감독님의 이 페어플레이가 또 빛이 나서 함께 협력했던 부분이 더 결과가 좋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간에 앱클론이 있어서 7.8개 아닙니까? 네. 네, 계속해서 공략을 했었는데 이제 좀 슈팅이 나오면서 이 팀플레이에서 빛을 발해주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또 각자 팀으로 돌아가니까요. 다음 주 시즌2도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앱클론 여러분 이따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100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희 감독님 네. 아쉬워요. 예. 수익이 좋았는데 예. 이제 청팀이 더 잘해서 100팀은 근데 또 목요일 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제 문종훈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한 방은 예. 성경희 감독님을 위해서 남겨두겠다. 예. 예,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마인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튀지 말자는 전략이 있습니다. 저는. 튀지 말자? 예, 중간만 가자. 아니, 튀어주셨어야죠, 감독님. 워밍업이죠. 네, 다음 주를 위해서. 아, 나는 팀전도 팀전인데 예. 시즌2를 좀 더 준비하고 그렇죠. 있다? 여기서 힘 빼지 말자. 아, 근데 어버브 반도체 잘 띄워줬잖아요. 앞으로 더 가해주식입니다. 아, 그래요?
걱정 없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어부부 반도체로 이번 주는 좀 몸을 풀었다. 예. 알겠습니다. 시즌 2 더 기대해 볼게요, 감독님. 그렇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희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까지 올스타 전이었는데요. 일단은 청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시즌 2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감독님들과 함께 노란 톡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프로주식리그 왕중왕 마지막 날 일단 오늘 경기장 컨디션이 어땠길래 해당 선수들이 잘 뛰어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먼저 경기장 분석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코멘트로 정리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두 분의 코멘트 중 첫 번째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네, 약속의 2말 3초라고 적어주셨어요. 숫자가 나온 거 보니까 우리 임상현 감독님이 아닐까 싶으신데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강하게 좀 올라왔다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이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닐까 싶거든요. 임상현 감독님 코멘트 맞을까요? 예. 일단은 오늘 이제 시장 자체가 현재 아침에는 뭐 상당히 좋았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네. 금요일 날 약세 부분인데 보통 금요일 날은 다음 주 불안한 것 때문에 좀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키워드를 약속의 2말 3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1월 강세였고 2월이 만약에 조정이면은 2월 말 안에 이제 추세 반전이 될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2월 말이 이제 다음 주입니다. 2월 마지막 거래일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저는 2월 말 안으로 추세 반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이야기를 좀 했고요. 만약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투자자 이름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해야 된다 좀 생각이 되고 만약에 하락으로 기울어지면은 제가 본의 아니게 양치기 소년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또 3말 4초 이렇게 먹어야되는데 그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거래소 지수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현재 16일 상승, 17일 상승, 17일 행보를 했는데 그럼에도 뜨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은 현재 전체에 대한 현재 40일에 대한 시간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뜨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재 40일이 되기 2, 3일 전에 그래서 38일 38선 이야기도 좀 하고 이제 그랬던 맞아요. 기억이 나기 때문에 네. 38일이 월요일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이 뭐 물론 이제 시황에서 보면은 PC도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좀 주어지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월봉 차트로 한번 보면서 여러 가지 특이점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네. 보통 저는 이번에 월 사이클, 연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개월 상승이라고 처음부터 1월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그는 이제 과거의 이제 통계도 그러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보통 해가 바뀌는 것은 보통 전년도 10월 그러니까 전년도 10월이나 그 다음에 2월 이 사이 안에 바뀌게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십진법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1년이 10개월 아니야? 왜 12개월이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아무튼 시간이 바뀌는 것은 전년도 10월 또는 현재 그해 해가 바뀌는 것 또는 그 다음에 2월, 3월 이쪽에 해당이 되는데
지수에서도 정확하게 변곡점이 다 들어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10월부터요. 예 그러죠. 네. 10월이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게 10월이 이제 변곡점이 있을 때 장기 사이클이 있을 때. 98년 IMF 사태 때 98년 10월 달부터 굉장히 초강세장 연 사이클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됐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변곡점 자리가 형성이 됐던 것이 현재 9.11 테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2001년 9월 테러에서 9월 말이 바닥이었고 10월부터 강세장이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 사이클이 돌아가는 어떤 흐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래 왔었던 부분인데 그러면은 현재 그 2월 내지 3월 여기에 이제 변곡점이 있는 부분들을 보자면은 이때가 뭐냐면은 2003년 3월 그러니까 3월에 저점을 찍고 4월에 어떤 그 현재 그 장기 연 사이클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네. 되고 또 최근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10월 달에도 흐름이 됐던 것은 이제 그 이제 서프란 사태 때 급락이 돼 가지고 바닥을 치고 새롭게 바닥을 5개월 동안 다졌습니다. 5개월 다지고 급등의 첫날이 바로 2009년 3월부터 연 사이클이 돌아간 강세장의 어떤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3월이 두 번씩 맞을 수가 있는 것은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3월 말이 급락의 저점이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3월이 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이클에 대해서는 36개월 어떤 사이클, 그러니까 쥐글라르 사이클은 6년 내지 이제 10년이나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절반이 3년짜리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사이클이 3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강세장이고 이때 봄파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생파동, 상승과 조정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1월 강세, 2월 조정, 그래서 3월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흐름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터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상승, 한 달 조정이 과연 과거에도 있었느냐 네. 한번 찾아보면은 2013년 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네. 자, 2013년의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와, 제가 20살 때예요. 2013년 나이 공개됩니다. 네. 아, 맞네요. 2013년. 자, 한번 와, 보도록하겠습니다. 네. 2013년 이제 부분들의 이제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2013년 현재 7월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때 진짜 시장이 어땠나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잠깐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점에서 한 달 19일 한 달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22선을 돌파한 점이 현재 돌파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상승들이 이게 펼쳐졌던 어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상승, 한 달 조정이 탄생 파동으로 적용이 됐던 과거의 어떤 사례였기 때문에 10년 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는 늘 말씀을 해주셨죠. 1월 강세고 2월은 좀 주춤하더라도 3월에는 시장이 또 좋아지지 않을까. 이 시장 컨디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좀 짚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말씀처럼 3월에는 우리 시장도 쌩쌩 좀 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우리 성경희 감독님께서 정리해 주신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긴 또 너무 감성적이에요. 무지개를 보려면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무지개, 레인보우. 눈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뭐랄까 네. 무지개를 보려면은 뭐랄까. 비바람을 참고 견뎌야 된다는 뜻입니다. 뒷말이 끊겼어요 지금. 아, 뒤에 점점점으로? 점점점이. 아, 뒤가 더 중요한 예, 그래서 건데. 무슨 말 했었지? 하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근데 예. 이건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 그 비가 오고 폭풍 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지개가 오는 걸 보고자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견디면은 괜찮을 거는 같은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네. 제가 2월달 시장은 2,500과 2,400 박스 전략이 유지된다고는 일단 미리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박스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10원대까지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 지금 네, 연출되고 빠르게 있고요. 올라오고 있죠. 또 국채 만기 금리도 지금 현재 4%대 지금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입니다. 4%대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
미 달러 인덱스도 105달러로 접근하고 있는 지금 현재 구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3월 4일 날은 중국의 양해 정치 공작 회의가 지금 열리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이슈 그리고 있죠. 당장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면 그 파월 의장의 의회 연설이 있습니다. 연설 있죠. 예, 네. 연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3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2,500 도입하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2,350을 향해서 먼저 간 다음에 네. 4월 달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시장 변동성이 더 강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4월 중반 네. 이후네요. 실적들이 나올 때.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아마 4월 6일에서 7일 사이에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실적 발표가 4분기 4조 8천억 흑자지만 5조 이하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쵸. 7년 만에 5조 이하로 떨어진 적은 처음인데 거기서 실적 발표가 5조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5조 이하로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것도 게임 자체가 힘드시다? 안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빠른 속도로 1,300원 이하에서 저항대가 형성돼야 된다. 아. 그 조건이 깔려야 됩니다. 네, 환율 안정화는 조건이. 이게 1,330원대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한 바닥을 더 공격하는 포인트가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 여지를 계속해서 추적해 가면서 특히 그 미국 달러 인덱스나 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까지도 파악해 가면서 전략을 짜야지 여기서 어설프게 강하게 드레스가 중저가 우량주는 매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왜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파생 상품이라고 네, 선물 네. 옵션에 삼성전자는 계속 이용당합니다. 아. 계속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개별주 스타일이에요. 네. 1,000원, 2,000원 플러스 놨다가 1,000원, 2,000원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맞아요. 공격 나와버립니다. 맞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뒤로 보면은 선물 옵션 전략이 만들어져 있고 삼성전자는 현물로는 사도 뒤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 자체가 우리 그 중저가 우량주 게임을 진행하느니 차라리 개별주 게임으로 전환시키는 게 차라리 효과적인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그 기간을 버텨야 되는데 그 저희가 버틴 좀 폭풍 이후에도 예. 무지개가 뜰지 말지 아직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재미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개별주를 좀 보는 눈을 길러야 될 것 같은데 무지개까지 너무 먼 느낌이라 예,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해서 예, 일단은 언제 좋아지는지 물어보고 싶긴 한데 일단 무지개가 뜬다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장 속에서도 오늘 또 특징적인 부분 두 분께서 짚어주셨어요. 장이 좀 후반으로 갈수록 빠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오늘 또 핫했던 부분들을 살펴보니 챗 GPT 관련돼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뭐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챗 GPT 같은 경우는 외국 거니까 K 챗 GPT,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하는 인공지능을 좀 만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파운데이션을 좀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테마주들은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뭐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오늘 23% 이상 올랐다고요? 예. 네. 예. 먼저 제가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현재 그 오늘 이제 딥노이드를 현재 제가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가져온 부분들은 뭐 다른 것은 아니라 현재 각종 현재 이 AI 쪽 인공지능 이 부분들이 각종 산업화 산업적으로 어떤 그 침투하는 어떤 부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딥노이드를 제가 제시를 좀 했는데 이제 딥노이드의 어떤 그 핵심 어떤 기존 핵심 그 내용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유일의 의학 메타버스 플랫폼이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 보면은 딥파이, 딥스토어 두 가지 핵심인데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인공지능으로 의학 판독이나 이런 가지 어떤 기록, 영상 기록이나 어떤 의무 기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알려지고 좀 있는 어떤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딥노이드가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연구 플랫폼을 짜기 위한 이런 그 AI 솔루션을 개발해야 하는데 네. 그 솔루션을 가장 쉽게 할 수 있게끔 쉽게 말하면 드래그 형식으로 이제 블로그를 짜듯이 네. 우리가 블로그를 마음대로 카페라는 그 메뉴를 마음대로 조작하잖아요. 위젯 같은 거 설정할 수 있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드래그로 그런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플랫폼을 만들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자기가 개발했던 어떤 플랫폼, 연구대한 플랫폼을
현재 보통 스토어에다가 올리잖아요. 스토어에다 판매도 할 수 그렇죠. 있게끔 그렇죠. 앱 해놨기 스토어예요. 네. 때문에 전 세계 의학 연구의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역할, 사기도 하고 기술을 팔기도 하고 이런 어떤 솔루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 침투가 살아나는 부분 때문에 이제 딥노이드가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는 이날 뭐 제시를 좀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 헬스케어가 떴을 때 요거를 딥노이드가 탑픽주로 제시를 했던 종목인데 결국은 날아가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셀바스 AI. 네. 셀바스 AI인데 자회사가 헬스케어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던 전력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의학적으로 하나둘씩 침투가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들, 이게 업종 의학이 상당히 돈이 많이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돈을 내는 것은 국민연금 다음에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그러니까 네. 가장 돈이 많이 직결이 되는 것이 맞아요. 의학 제약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먼저 가장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침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 연관된 종목의 순환매가 왕성하게 진행이 될 거다 좀 생각이 되고 네. 또 지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그 코난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네. 솔트룩스, 그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대부분 솔트룩스 이런 종목군들이 보통 지금은 더 올라서 한 6배에서 8배로 올라가는 종목이 나오는데 네. 과거에 이제 사례로 봤을 때 보통 텐베거가 2-3개씩 나와줬던 전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역사를 바꾸는 시대적인 혁신적인 테마 어떤 사건에서는 항시 텐베거가 출연이 됩니다. 그런 부분의 전례를 봤을 때 이런 텐베거들이 인공지능에서 몇 개씩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 로봇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그 부동산 경기가 과거에 냉각됐을 때는 오직 세종, 평택만 무풍지대였습니다. 네. 경기가 안 좋은 침체됐어요. 그때는 여기는 계속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던 전례들이 해당이 되는데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뭐 지금 세계 경기가 안 좋다, 국내 경기가 안 좋다, 뭐 경제 침체다, 투자하지 마라 하지만은 신경제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성장세가 고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섹터별로는 접근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인공지능 자체가 결국은 반도체 업황도 끌어올리는 어떤 그 트리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그다음에 어떤 혁신적인 대사건은 반드시 어마어마한 큰 사이클을 어떤 텐베거 종목을 가져온다. 여기에 이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챗 GPT 관련돼서 인공지능 섹터 이제는 그냥 테마의 흐름이라기보다는 미래 먹거리로서 진짜 반도체도 끌어올리고요. 뭐 의학 오늘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이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관련된 주가 종목들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딥노이드 오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봤고요. 자, 챗 GPT 열풍이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데 우리 성경희 감독님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힘이 센 테마는 맞나 봐요. 맞죠? 네. 아니, 맞는데 우리 임상현 감독님은 의학과 이 AI가 만났을 때 시너지가 딥노이드 나왔던 것처럼 그 다음 AI의 먹거리는 뭡니까? 이제 보면 차별화 전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같은 AI 종목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밑단에 있는 하단에 있는 얼마 안 올라간 종목군으로 순환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요, 아직? 그렇죠. 있죠.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오늘 셀바스 AI 제가 차트를 지금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상투가 보입니다. 상투라는 뭐예요? 것은 이제 고가. 머리 여기서 꼭대기? 이제 지금 이평가의 이격이 너무 커요. 크면은 이격은 메꾸라고 있는 법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가들이 잘못 접근한다가는 오히려 물려요? 이제 낭패. 계좌가 오히려 더 축소되는 게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밑단에 있는 종목들을 좀 선점해가지고 좀 구조화 시키면은 좀 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밑단에 있는 종목들이 좀 오늘 알고 싶다 하면은 성경희 전문가 노란톡방에 오신다 하면 자연스러웠다.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무르르듯이 AI처럼 자연스러워가지고 이제 홀린 듯이 듣고 있었는데 저는 무슨 종목을 이제 보라고 하려나 했더니 그 종목은 여기선 공개 안 하겠다. 제가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 이제 시작? 한번 보실래요? 어떤 종목인지? 아니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종목명을 가리고 지금 나갈 수 있나요?
이걸 어떻게 가릴 수가 없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이건 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아, 근데 뭘 보여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와서 조용히 보시면 아, 이런 저 정보 혼자 있다 보라고? 하고, 예, 예. 아니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과의 의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많이 올랐어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셀바스 AI도 그렇고 예. 대장주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챗 GPT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세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올라가는 거 지켜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안 오른 종목들도 있다고 하니까 자, 그런 종목들이 궁금하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 로봇 잡아내신 거 초반에 보셨죠? 그리고 임상현 감독님도 급등주 패턴 잡아내시는 거 보셨죠? 저희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이 시장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 정리해드렸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감독님들과 함께 이렇게 시장 이야기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여러분들 또 깜빡하셨을까 봐 정리를 드립니다. 왕중왕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청팀이 이겼고요. 우리 이무학, 이주연, 임상현 감독님께서 승기를 가져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공략했길래 청팀이 이겼는지 포트폴리오 이야기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청팀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앱클론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아까 인터뷰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앱클론 친구를 이번에만 처음 넣은 게 아니에요. 예. 제약 바이오 이야기 처음 해주시면서 신라젠, 앱클론 여러 가지 종목들 예. 이야기 해주시면서 앱클론도 갈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 드디어 갔어요. 왕중왕에서. 예. 그러면 이쯤 돼서 궁금합니다. 더 가나요? 예, 많이 갑니다. 더? 예. 여기서 더요? 예. 왕중왕에서 띄워줬는데? 예. 진짜? 일단은 그 앱클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만은 글로벌 혁신 신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센 파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앱클론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글로벌 지금 새로운 항암제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의 섹터에 대해서 현재 글로벌 현재 신약을 뛰어넘는 신약의 어떤 개발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재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전체를 다 리서치를 해서 최고의 기술 종목만 제시를 좀 하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면역 항암제 쪽, 면역 관문 억제제 쪽에서는 세계 탑 종목 탑 어떤 상품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기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STQ와 이야기를 했고 또 에클론은 CLT 기술, 카티 기술이라는데 마트의 카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네.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어떤 그 앱클론의 자체 업력 이런 부분도 어제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단일 클론 항체, 이중 항체, CLT부터 해서 항체에 대한 전문 기업이고 스웨덴하고 합작 회사다. 그만큼 업력이 뛰어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 업체에서 녹십자나 다른 어떤 업체에서 전부 다 현재 그 기술을 현재 어떻게 보면 분양받아서 대신 하고 있을 정도로 플랫폼 수출의 최고 기업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에클론이 이번에 어떤 그 빛을 발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시작에 대해 불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에클론을 추적을 좀 했던 시기가 제가 초창기 때부터 추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력 부분들을 잘 알죠. 그래서 이때 이제 초창기부터 언급을 좀 했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관찰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거의 3중 바닥에 해당이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제대로 이번에 어떤 그 신약 발굴을 제대로 좀 했기 때문에 한번 그 대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 뭐 좋은 흐름이 아무튼 그 전개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현재 글로벌 어떤 혁신, 회사의 운명이 바뀌는 어떤 새로운 어떤 트렌드에 성공을 하게 되면 거의 신고가로 대부분 화답을 합니다. 오.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신고가 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이 첫 번째 시작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일봉에 돌아가서 이제 20일선이 크로스가 됐는데 주가 이격이 제로인다 하면은 거의 튀어주는 것이 많습니다. 시작의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그 너무 높아서 당장은 제가 편입이 안 되겠지만 속임수 음목이 나오는 시점에서 뭐 공개적으로 이제 편입을 좀 하겠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가지고 가면은 분명히 큰 수익이 날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네. 아래 노란톡에 오셔서 에클론
또는 에클론이 아니면 제2의 에클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클론. 아니, 너무 잘 띄워줬는데 여기서 더 간다고 하니까 궁금합니다. 하지만 에클론을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제2의 에클론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성경희 감독님의 어버브 반도체도 사실 대단했습니다. 예, 예. 하루밖에 안 띄워줬는데 거의 뭐 100팀을 하드캐리 했어요. 예. 어버브 반도체는 어디서 기준봉이 나왔길래? 어디서 패턴이 대롱병이 나왔길래? 기준봉인데요. 네. 이 종목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이 뭡니까? 데이터. 우리가 전력 소모량입니다. 아, 네. 예, 전력 반도체를 우리가 그냥 플랫폼 이런 구조로 이 업체 자체가 지금 어제 그렇게 해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트 한 번만 보고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요 AI 후속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진짜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보면 장대 양봉을 지금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띄워질까도 생각해서 이 종목을 제시를 했었는데 오늘은 후진을 하더라고요. 올라가다가 잠깐 멈칫하다가. 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장대 양봉 20% 이상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윗골을 한번 흔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면 아시겠지만요. 이 라인 자체를 보시면 좀 지워볼게요. 네. 중심 가격의 지지를 받았던 본캐인들의 중심 가격. 중심 가격의 지지받는다는 자체는 한 바닥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왼쪽에 8월달, 작년 8월달, 9월달에 여기 보시면 기준봉을 하나 또 만들어 놓고 거래 없이 거의 뭐 반토막 흘러내렸네요. 박살을 내놨죠. 네. 그러면 이런 구조는요. 다시 한번 여기를 찾으러 가는 구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가격에서 오늘 안 갔다 해서 실망하지 말고 다음 주를 겨냥해가지고 매수 전략을 펼친다고 하면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 이 구간 잡아놓고 전략을 짜신다 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큰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버브 반도체 목표가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왕중왕은 좀 즐기면서 하려고 했는데 두 분 종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색깔이 많이 녹아나네요. 네, 좋은 종목들을 왕중왕에서도 소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신 어버브 반도체도 4%대 이 아주 짧은 시간에 수익이 났다는 점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덜 오른 종목들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청팀이 이겼기 때문에 청팀한테 발언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에클론도 있었지만 또 승리의 주역을 살펴보면 이무학 감독님의 데이터 솔루션도 7% 정도 넘는 수익률을 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무학 감독님과 전화 연결을 해서 청팀이 또 수장 아닙니까? 전화 연결해서 데이터 솔루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팀이 이겼어요. 아, 네, 또 이겼네요. 네. 네, 저 여유로운 미소 보세요. 자, 그렇다면 데이터 솔루션으로 저희가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어떤 부분에서 데이터 솔루션 오늘 잘 띄워줬다고 생각합니까? 아, 네, 오늘도 역시 AI 테마는 디데이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재료의 확대 재생성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도 뭐 주도주들 뭐 순환매 계속 일어나면서 정말 뭐 종목난 대충 그냥 찍어도 일주일 안에는 한 종목씩은 가는 네, 그런 정말 뭐 돈 놓고 돈 먹기 형식의 좀 매매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역시 다음 주는 우리가 또 2회 또 본 수익률을 또 진행을 하잖아요. 아마 우리 또 전문가님들 다 AI주들은 꼭 편입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지금 시장에서는 뭐 하기 싫어도 정말 뭐 길마다 치이는 종목 바로 AI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상승이 좀 나오다가요 7% 뭐 잘 갔습니다. 윗꼬리 달고 좀 밀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좀 부진했죠, 그죠?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좀 밀리긴 했지만 AI 관련주들 다음 주도 뭐 오늘 데이터 솔루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AI 종목 찾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다음 주 새로운 수익률 대회에서도 좋은 종목들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으로 7% 넘는 수익률 왕중왕에서도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AI 관련돼서 종목도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이무학 감독님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는데 이번 주는 우리 감독님은 주 5일이 아니라 주 6일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내일 또 특별한 온라인 강연회 준비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용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내일은 저기 본방송 지금 보시는 방송에서는 보실 수 없고요. 1시부터 시작해서요. 네, 시간은 무제한입니다. 네, 일단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좀 방송에서 못한 얘기들, 또 재밌는 얘기들,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대학상 여러분들과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네. 내일 많이 해드릴 테니까 오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즌2를 앞두고 또 온라인 강연회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내일 댓글창으로 놀러 갈게요. 네, 환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무학 감독님 시즌1의 우승자이시기도 하고요. 또 청팀의 수장으로서 이번 주에도 승기를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내일 온라인 강연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내일 토요일도 여러분들 좀 공부 제대로 하고 싶다, 재미있게 주식하는 방법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독님들과 함께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좀 나눠봤는데 올스타전도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쯤 되면 시즌2의 이 개막을 알리는 첫 번째 선수들이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주장 준비할 선수들의 목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임상현 감독님은 로보스타를, 성경희 감독님은 에이텍TN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문종 감독님은 또 미래나노텍, 이무학 감독님은 데모 준비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주영 감독님은 케어젠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익숙한 선수 명단이 보입니다.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만 올스타전이라서 이 팀전이었고 다음 주부터는 또 개인 플레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자, 성격들이 나와요. 종목들을 보니까. 자, 임상현 감독님, 예. 또보스타예요. 예. 로보스타. 예. 네. 로보스타 아직도 남았습니까? 예. 와, 아직 출발하지 대단하네. 않는 로봇. 아직이에요? 예. 아니, 왜냐면 시즌 1에서 로보스타로 정말 수익 많이 내셨잖아요. 예. 근데도 또 공략해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로보티즈였고요. 로보티즈, 그러니까 로봇 쪽은 저는 다 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로봇스타를 딱 10초 만에 또 선전을 하고 네. 내리 각인시키려면은 네. 중요한 게 키워드가 있습니다. 뭔데요? 로봇 중에 로봇, 스타 중에 스타, 로봇스타. LG가 로봇스타. 찜한 주식 현재 다 끝났습니다. LG 스픽? 자, 네. 그 로봇스타는 현재 LG가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이제 계열사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LG에 대한 그 각종 산업용 어떤 물류 로봇, 무인 인송뿐만 아니라 직교 로봇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전반에 쓰이는 모든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로봇스타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론 그중에서 현재 산업용 로봇의 핵심은 그 협동 로봇에 해당이 됩니다. 다관절. 그렇지만은 핵심적인 협동 로봇 외에 많은 로봇에 대한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이 로봇스타였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와 비슷한 경쟁 업체가 휴림 로봇이라는 그 회사입니다.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하고 로봇스타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데 휴림 로봇이 뜨고 현재 매출액도 많이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아마도 LG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전부 다 삼성의 약간 이거는 루머입니다. 삼성의 눈치를 본인하고 로봇스타 쪽으로 안 하고 전부 다 휴림 로봇 쪽으로 한다. 그런 루머들이 좀 많이 도달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LG에 대한 그룹주 어떤 투자, 어떤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제2의 휴림 로봇처럼 약간 움직여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뭘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했냐면은 사실은 현재 뉴로메카를 하려고 했는데 상한가를 쳐버렸죠. 그래서 상한가를 치고 급등했고 로보티즈 현재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네. 자, 그 여기 보시면은
뉴르메카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가버렸네요. 미리서 출발이 좀 됐죠. 상한가 치고 로란톡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날 축제였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다음에 로보티즈를 할까 했는데 네. 로보티즈도 미리서 반등을 했고요. 약간 그 쌍봉 고점에서 약간 조정 중에 있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로보티즈도 약간 늦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로보스타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출발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두 개에 그래서, 비해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보통 3파동이 이제 본파동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팁을 드린 것은 혁신적인 역사적인 사건의 테마는 10배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모든 종목이 10배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큰 사이클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3파동들이 이제 뉴르메카도 출발했고 로보티즈도 출발했기 때문에 로보스타는 아직 출발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LG의 뒷배경에 있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다음에 협동 로봇의 최광자, 그다음 뉴르메카, 그다음에 전체를 아울리는 휴머노이드 최고의 정점 램보 로보틱스 이렇게 네 개만 진짜 백이고 나머지는 그냥 후발주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튀어주고 다시 주저앉는. 그래서 제가 현재 뭐 부이온텍이나 러셀 이런 부분도 했지만은 부이온텍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항시 글로벌 성장할 수 있는 선도주만 해야 된다. 자세한 부분들은 현재 어디서 아래 노란톡에서 더 많은 정보하고 또 더 많은 제2의 어떤 부분들 로보스타와 같이 현재 바닥권에 있는 좋은 종목군들을 현재 확실하게 제시를 좀 해주기 때문에 뉴로메카 정말 온통하신다 생각하시면은 네. 노란톡에 오셔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안에서 템버거가 나오는 그날까지 네, 로보스타 첫 번째 선수로 출전 예정입니다. 정말 찝어주신 로봇 관련주들 잘 간 거 여러분들이 시즌 1에서 목격하셨다면 일찍이 로보스타, 스타 중에 스타, 로봇 중에 로봇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로보스타 월요일장부터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가 시즌 2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희 감독님은 여기에 대항해서 에이텍 TN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 저는 조금 생소한데 어떤 종목인가요? 애플페이 관련주입니다. 그 애플페이는 이미 도입하기로 해서 오늘 이제 다시 또 뉴스 보도가 결정이 났다가 네네. 공시가 됐다. 근데 이제 불확실성은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시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시작을. 얘는 잠잠하게 그냥 눌러놨다. 근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정별로 돌아서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봐보세요. 네. 일단 각도 자체를 한번 봐보세요. 각도를 보시면요. 이게 각도요? 하단 45도 각도로 죽여놨어요. 그런데 눌러놨다는 계속 거죠. 내려왔네요. 거의 이쪽에 지금 9월 달에 거래량을 한번 봐보십시오. 작년 9월 달에 거래량이 장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물량이 엄청나게 물량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을 안 털었어요. 터질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세력들은 그대로 담아놨다. 그리고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개인 투자가들의 물량을 빼앗아 간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가들은 아주 그냥 인내를 거듭해서 다 내놔라. 네. 이제 담아가지고 지금 뭔가를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이 2월달 초하고 일주일 전에 장대 양봉을 하나씩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구조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장대 양봉 121선 상단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한번 불꽃쇼를 한번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불꽃쇼? 드론쇼에 이은 불꽃쇼? 그렇죠. 네. 불꽃쇼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 불꽃쇼를 장대 네. 양봉을 한번 더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강해서 네. 이 종목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성경희 감독님의 또 뭐랄까요, 이 투자 성향이나 성격을 잘 알 수 있는 종목으로 처음에 배치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페이 관련주로서 왠지 많이 올랐을 것 같지만 차트를 보니까 아직 출발을 안 한 종목이네요. 그럼 지금 자리는 굉장히 부담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여기서 2,350까지 내려간다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오히려 상방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확인한 종목입니다. 그러면 내릴 때마다 이런 종목은 사도 괜찮나요? 괜찮죠? 오.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플페이 관련주로 엮였으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슈팅이 나온다면 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나올 수 있을까요, 슈팅이? 지금 이번 달 이제 3월 달에 다가오잖아요. 네, 그쵸, 아마 그쵸. 다음 주에는 한번 슈팅을 14,000원까지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14,000원? 예, 예. 다음 주 안에? 예. 다음 주 안에? 예. 알겠습니다. 자, 애플페이 관련주로서 말씀해주신 에이텍TN 곧 슈팅이 나올 선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주를 잡아내는 패턴 사실 저는 초보 투자자라서 열심히 우리 감독님들이 저한테 알려도 주시고 패턴도 알려주시고 종목도 분석해 주시지만 사실 이게 본인이 직접 보시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요. 공부하지 않으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감독님들과 함께 다음 주 첫 번째 출전할 선수들 목록과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들 왕중왕으로 이 몸은 푸셨으리라 생각이 드니까요. 시즌2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분께서는 시즌2 어떤 마음으로 임하실지 각오 한마디씩 들어보고 오늘 보내드릴 텐데 임상현 감독님, 예. 시즌1에서는 진짜 첫 발은 좋았어요. 예. 출발은 좋았어요. 근데 이제 뒷심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쉽다 하셨잖아요. 예. 시즌2는 저희가 호흡을 어떻게 좀 짜가면 될까요? 예. 일단은 뭐 시즌 1에서는 제가 이제 시장의 흐름, 단기 과열이지만은 주도주가 갈 것이라는 것을 약간 고집을 좀 했던 그런 약간 미스적인 전략들이 좀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또 그 시즌 2에서는 시장의 또 흐름이 물론 이제 지나봐야 되지만은 2월 달에는 강세장이 다시 한번 도래를 좀 할 수도 있고요. 또 준비한 종목이 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좋은 종목 현재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왕중왕 누가 1등 났죠? 제가 1등 났죠. 이야, 앱클론, 네, 이야. 앱클론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일주일의 어떤 흐름들이지만은 결국은 이번에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바이오 전략,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봇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주도를 할 것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준비된 어떤 종목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어떤 상승 배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자신이 있고요. 이런 오. 종목에 대해서 사전 리허설이 어디서 종목에 대한 분석도 하고 하는 출전에 대한 어떤 그 리허설이 어디서 되냐면은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리허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노란톡에 오셔서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미래에서 오신 분들은 누리메카 전부 다 상한가 현재 어떤 수익률을 맛봤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두 분이 자연스럽게 노란톡방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근데 다 아실 거예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올스타전에서 우리 임상현 감독님은 몸을 제대로 푸신 것 같아요. 시즌2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자, 우리 성경희 감독님. 예. 지난 시즌에서 너무 아쉽게 정말 근소한 차이로 2등했어요. 예. 그래서 2등이 도끼를 품으면 무섭거든요. 근데 이번 판은요. 네. 시즌 2는 도끼를 품는 것보다는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참여해서 이 네. 종목으로 이런 패턴으로 내과시키는 전략으로 시장에 몸을 맡기면서 네. 그런 전략으로 갈 겁니다. 좀 오히려. 함께 가겠다? 예. 시청자분들과? 예. 오. 어설프게 급등주를 추격해서 매매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수익률 게임이니까 그렇죠. 어쩔 저희는 수 없지만은 게임이니까요. 네.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같이 참여해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유도를 한번 시켜볼까 합니다. 와, 아니 저는 이렇게 시즌1을 하면서 두 분이 각자 또 다른 교훈을 느끼고 시즌2에서는 그 전략을 이렇게 수정하겠다 말씀을 들으니까 더 기대돼요. 예. 우리 성경희 감독님이 급등주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따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 같이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좀 넓은 눈을 시야를 가지게 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 시즌2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두 분의 노란톡방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즌2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내일은 우리 시즌1의 주인공이었던 이무학 감독님의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후 1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방송에서는 차마 못했던 비방용 이야기들까지 쏟아내 주신다고 하니까 토요일 오후 저희 이무학 감독님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올스타전 마무리 멤버들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더더욱 커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점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지금 바로 2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